수업 시작할 거고요. 네, 저는 장정섭이라고 하고, 저 처음 보신 분이요. 처음 보신 분. 중개하세요? 안 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투자자 입장이세요? 투자자 입장이세요? 요즘엔 투자자분들이 많이 와요. 일요일날 광주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투자자분이 3분이 왔거든요. 교육생 중에 하나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듣고 한 7명이 왔는데 그 중에 3명이 투자자예요. 30살 초반의 아가씨, 30대 3명이 딱 투자자들 왔어요. 지식이 중개사들이 따라가질 못해. 게임이 안 돼. 마지막에 질문도 세금이랑 질문하는데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업하는데 6주 5시간씩 30시간 하는데 평일날은 3시간씩 10번을 하는데 일요일날은 5시간씩 6번 6주를 해요. 30시간이니까. 마지막 주 지난주에 하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복습 좀 하라고 그랬는데 복습 겁나게 안 하고 딱 투자자 3명 중에 2명만 열심히 복습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랬어요. 앞쪽에 앉았는데 요런 분들이 본인들한테 찾아가면 본인들 개망신 당한다고.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그요? 오늘 시작할 거고 마스크는 좀 칼같이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음식물을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준비는 했으니까 저 빵이 있죠? 그거 쉬는 시간에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 싸갖고 가서 집에서 드시라고. 요즘에 KTX, 원래 KTX 특실 타면 물이랑 과자랑 주거든요. 건강하려 이렇게 팩에들어 주잖아요. 나눠는 줘요. 안에서 못 먹어요. 그래서 안내방송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가실 때 하나씩 들고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 그래요. 빵 저거 여기서 드시라고 놓은 거 아니니까 꼭 집에 가서 드시고요. 그리고 수업은 초반에는 좀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잔잔히 원론적인 것부터 좀 나갈 거고요. 그 대신에 제 모든 수업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다른 데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까지 안 가면 다 사고 나요. 그냥 단순하게 해맑게 이렇게 하면 다 사고 나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복습은 좀 하라 그래요.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 분들이 거의 복습을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은 모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단 복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잠깐 마스크 좀 교체할게요. 왜 이렇게 덥나 그랬어요. 요 첫 마스크가 조금 시원해요. 효과는 이게 좋은데 하여튼간에 그랬고요.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한번 넘겨보시면 챕터가 7장으로 되어 있고요. 챕터는 7장까지 되어 있고요. 7장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은 10주예요. 교육은 10주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하나씩 넘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2, 3주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거의 앞뒤가 100페이지가 넘나들 거예요. 넘나들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오시는데 교재 안 갖고 해맑게 오시면 대책이 없어요. 막 100페이지 막 넘나들기 때문에 교재는 꼭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20여 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제가 누구라고 지정 안 할 거예요. 누구라고 지정 안 할 거니까 3번 이상 들으신 분들은 알아서 다음 주부터 집에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셨다고. 네,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몇 년 전에 제가 교재를 작성하면서 스타트를 뭐를 쓸까 그러다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 연역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역을 한번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정비법에 대한 연역이에요. 정비법에 대한 연역이고요. 위에 보시면 왼쪽에 쭉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는 위에 거는 나중에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밑에서 5번째 칸부터 시작할 거예요. 밑에서 5번째. 뭐예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부터 시작할 거예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확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라고 써 있어요? 재정이에요, 재정. 재정은 뭐예요? 요즘에 간단한 단어지만 재정과 개정을 계속 볼 거예요. 재정은 새로이 만들어진 거고요. 개정은 일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개정도 전부 개정 있고 일부 개정 있어요. 그래서 재정은 만들어졌다. 개정은 만들어진 게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도는 대충 큰 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2년도 만들어졌어요. 뭐 시행은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대충 시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을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4가지였어요. 4가지로 만들어졌어요. 혹시 여기 본강의장 중에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이요? 올해 보신 분? 솔직히 들어보세요. 4가지로 만들어졌어요. 혹시 여기 본강의장 중에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계속 물어보시면 할 건데 제가 미리 좀 말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정비사업은 몇 가지예요? 시험에 공법에 정비법 있죠? 3가지요. 붙었죠? 붙은 것 같아요. 3가지를 알 정도 되면 붙은 거예요. 일단 정비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몇 개였냐면 4가지였어요. 2002년도에 만들어질 때 4개였어요. 뭐였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고요. 주택,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재가 있으니까 쓰기보다는 틀만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4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4가지의 특징들은 뭐냐면 정비사업은요. 어디서 하는 정비사업이요? 우리가 배울 게 4가지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4가지로 진행했어요. 여기 오래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봤던 분들한테 4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그럼 술술 나와요. 일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 생각나요? 극히열하. 극히열하. 뭐가 극히열하게요? 네, 기반시설이 극히열하게요. 재개발은요? 열하. 뭐가 열하? 기반시설이 열하. 재건축은요? 양호. 그래서 기반시설 얘기 나오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극히열하. 주택재개발 열하. 재건축 양호.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예요? 이건 다 몰라요. 왜 몰랐냐면 우리는 찍기로 시험 봤어. 이거 아니면 이건 거야. 근데 얘는 기반시설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상식적으로 볼게요.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에요. 도시에서 하는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 한번 봐볼게요. 주거지역 있네요. 상업지역도 있고요.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 어디서 해요? 주거지역에서 해요. 재개발 어디서 해요? 주거지역에서 해요. 재건축 어디서 해요? 주거에서 해요. 녹지지역에서 정비사업 해요? 녹지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해요? 집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안 해요 원래. 그러면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에선 정비사업 할 게 없어요. 대다수 주거지역에서 해요. 그러면 도시는 4개로 이루어졌어요. 얘네들도 있어요. 도시는 얘네들에서 하는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에요. 얘는 기반시설이랑 상관없어요. 나중에 정의를 볼 거지만 얘는 기반시설이랑 상관없어요. 도시 본래 기능의 회복이에요. 얘네 기능의 원래 회복이에요.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4개로 진행이 됐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개로 진행했어요. 근데 4개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의한 사업도 있지만 다른 법에 의한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 사업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도시 군계획 사업도 있어요. 다 도시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 정비 사업도 있어요. 네 가지 사업이 도시에서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재건축하고 여기는 재개발하고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군계획 사업 하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려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도 역대 굉장히 크다는 용산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데보다 못 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거기는 정비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병행을 해버려요. 정비 사업은 우리가 공부할 것처럼 거의 관리 처분이에요. 내 평가액이 얼마인지 집 얼마 줄 거 얘긴데요. 도시개발 사업은 다 수용 방식이에요. 두 사업 방식이 병존을 해요. 당연히 사업은 못 가요. 근데 그거는 한쪽에서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한 거야.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 기본 계획을 잡는 거는 정비 기본 방침이나 계획을 잡은 건 국토부에서 잡아요. 그렇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권자가 시장이에요. 이명박이 얼마나 법을 잘하는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은평 뉴타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뉴타운을 한 거예요. 왜? 시장이 공법을 잘하는데 이걸 왜 국토부 장관한테 넘겨줘야 지가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엉켜버리니까 사업이 역으로 안 된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사업 방식이 존재를 해요. 정비법에서. 그렇지만 도시지역에서도 역시 네 가지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조그만 도시가 있네요. 여기는 정비사업하고 여기는 도시군계획사업하고 여기는 뭐 도시개발사업하고 시장정비사업해요. 이런 빈대들은 난개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이상한 지역도 있어요. 대로변에 한 블럭 건너가서 이 블럭이 직선거리로 20m, 30m 뿐이 안 돼요. 한 블럭 건너가서 여기가 고층의 주상복합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 사이에는 시멘트 파는 가게가 있어요. 철물점이. 용산에도 있어요. 용산 한강로에도 있어요. 뒤에 벽산 있고 여기 철물점 있어요. 왜 이러냐면 각각 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법을 잘하는 서울시장이 이명박이 뉴타운 들어보셨어요? 뉴타운에 대한 개념으로 왔어요.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 공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뉴타운 머릿속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큰 판 짜자예요. 짜잔하게 하지 말고 큰 판 짜자예요. 역대적으로 나이 좀 드시고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전국적으로 난개발하면 나오는 도시 있죠.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용인이에요. 왜 용인이 난개발이에요? 용인은 난개발 맞아요. 왜 난개발이에요? 용인 지역에 가면 리먼 IMF 직후까지 2000년도 초반까지 분양한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인에 굉장히 많아요. 풍덕천부터 시작해갖고 풍덕전, 사거리, 수지, 성북동 다 그때 분양한 아파트예요. 근데 그때 아파트를 가면 특징들이 있어요. 15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15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가 없어요. 용인에는. 왜 없어요? 1500세대를 넘게 지으면 학교용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가 1499세대예요. 한꺼번에 사업을 안 해요. 1차 1499세대 붙어서 2차 1498세대. 여기 현대에서 지내요. 바로 대림에서 길 건너편에 1496세대, 1490 몇 세대. 만 세대가 넘는데 학교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느라고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다녔잖아요. 이게 난개발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학교용지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세 이하로 짓는 거예요. 부지 공급해놓고 1차 1499세대 허가내서 착공하고 2차 1498세대 네 1차부터 6차까지만 지금 만 세대라니까요. 초등학교가 없어. 왜? 그러니까 얼른 가. 막 굴다리 넘어가서 학교 다니는 게 예전에 뉴스 맨날 나왔잖아요. 이게 난개발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블록을 딱 짜놓고 기반시설, 학교용지 딱딱 부담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판 짜자예요. 뉴타운도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뉴타운도 큰 판 짜자예요. 그러면 큰 판 짜자는 개념이 왔어요.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비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도시개발 사업도 막 하네요. 인천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 엄청나게 많이 해요. 도시개발 사업들 하네요. 도시군계획 사업 하네요. 막 엉켜버리고 개판되네요. 경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큰 판 짜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 사업도 안 할 텐데. 그래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사업이 나왔다는 건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2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졌네요. 제정이 됐어요. 그 바로 밑에 칸에 보면 2005년도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우리가 익숙한 뉴타운이에요. 뉴타운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05년도에 만들어졌네요. 2005년도에 부동산 경기 어땠어요? 2005년도에 좋았나요? 네, 전국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니까 큰 판 짜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정비사업은 이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은 이 사업이에요. 재정비사업, 재정비추진의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은 이 사업에다가 도시개발사업, 국토회계및 이용에 관한 군시설사업,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네 가지를 합친 게 재정비 촉진이나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한 거 필요 없어요. 정비사업이 커요? 재정비사업이 커요? 재정비사업이 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비사업 이런 거 4개 묶은 게 재정비사업이다. 그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2005년도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네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큰 판 짜자는 개념으로 갔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법은 언제예요? 13년도예요.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우리로서는 큰 경험을 했어요. 뭐가 왔어요? 네, 리먼 사태가 왔어요.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왔어요. 요렇게 정비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요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정비사업은 막다른 길이에요.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없어요. 정비사업에서 오래된 데는 제가 가끔 서울 아시는 분들은 서울 저 시내 중구라는 데가 있어요. 4대만 하네. 서울 중구에 황학동, 예전에 고서적 팔던 유명한 황학동에 보면 롯데아파트가 있어요. 그 롯데아파트가 17년 3개월 걸렸어요. 재개발하는데. 그건 빨리 한 거예요. 상봉동의 한신아파트 23년 걸렸어요. 롯데아파트 거기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그 정비사업 조합원이었어요. 45살 때 정비사업 한다 그래갖고 환갑 치르고 입주했어요. 이해하셨어요? 환갑 치르고 입주했어. 이게 왜 이러냐면 정비사업은 막다른 길이에요. 그냥 외길이에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앞으로만 가야 돼. 백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왜 뒤로 못 가요? 왜 뒤로 못 갈까요? 뒤로 왜 못 갈까요? 깔끔해. 먹은 사람들이 많아. 먹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본인이 키가 작지만 카메라엔 걸려요. 네. 네, 갔다 오셔갖고 지금 2번 걸렸어요. 네,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게 머리만 왔다 갔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정비사업을 하면 비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시공사 선정 언제 해요? 네, 조합 설립한 다음에 해요. 서울은 사업시행 가난 다음에 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추진위 때 시공사 선정 다 했어요. 시공사 선정을 추진위원 구성되면 그때부터 조인해서 다 했어요. 처음부터 많이 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백을 하려고 했더니 먹은 돈을 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진행이 돼버리면 백을 못했어요. 왜? 이 법에서는 정비사업을 뒤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리먼 사태 이후에 2012년도에 2012년도네요. 2012년도
2월 1일 날 정비법이 아주 중요한 게 개정됐어요. 날짜 몰라도 돼요. 뭐 시험 보거나 강의할 거 아니면 내용 몰라도 되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냐면 출구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문이 만들어졌어요. 2012년도에. 그 다음부터는 정비사업을 멈출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구역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구역 해제했네요. 해제했어요. 재개발하다가 정비구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개발 사업 못해요. 그러면 이 구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볼게요.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래요. 뭐 어디든가 도로 한두 면은 접해 있겠죠?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나중에 법 공부할 거지만 구역 지정되는 순간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받아야 되고 안 돼요. 구역 지정되면 일단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이 안 돼요. 민감한 게. 구역 지정 계속 됐는데 리먼 사태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사실은 인천 쪽이나 부천 쪽 일부 지역들은 리먼 사태 나기 2007년도에 벌써 사업 시행가 난 현장들도 많아요. 2007년도에 사업 시행가 다 났어요. 근데 문제는 시공사가 안 붙어요. 시공사가 안 붙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 시행가 났으면 조합 설립 언제 됐겠어요? 그죠? 재밌는 현장들은, 그런 현장들은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요. 서울 대림동에 벽산이랑 지은 것도 높아요. 왜 그런지는 구조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설명 드릴 거고요. 하여튼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해제됐어요. 이 사람들은 신축하면 돼요. 도로 접한 사람도 신축하면 돼요. 왜? 여기 새로 건축물 공급이 안 됐잖아. 근데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가다 보면 저 위쪽, 특히 3m 가보면 도로도 없죠. 옆집이랑 맞벽이야. 맞벽이야. 그리고 옆집이랑 도로가 있네. 요만큼 도로가 있어. 요 공간이 얼마나 돼요? 한 60cm 되려나? 네? 사람 교행도 안 돼요. 그죠?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오면 이렇게 가야 돼. 건축허가 안 나, 이거. 건축허가 안 나.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허가는 내줄 수 있는데 건축법에서 허가가 안 나와요. 이 주택들은 대책들이 없어요.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 조문이 만들어졌네요. 201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했어요. 그럼 거긴 어떻게 돼요? 해제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왜? 해제해봤자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정비구역에 해제했을 때 대안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고요. 마지막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교재 어딘가 있고요. 이따 한꺼번에 정리할 거고요. 네 가지 사업이 있다가 두 가지 사업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 사업 왜 왔어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관심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뭐냐면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일부 재개발이 해제됐대요. 그러면 관에서 여기 줄거 있는데 요만큼 딱 수용해요. 딱 수용해요. 여기 와서 요만큼 딱 수용해요. 일부 수용해서 여기야 도로와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요. 관에서. 그리고 나머지들은 니네가 유지 보수 개량해. 이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 전에 재개발할 때 2003, 4, 5, 6, 7년도에 그 경기가 좋을 때 지금은 더하지만 서울 한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경우 그때 당시도 지분당 평당 1억이 넘었어요. 1억이 넘었어요. 빌라 전용 13평짜리 대지집은 10평짜리가 10억에 거래가 됐다니까. 그때도. 도대체 피가 얼마예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하지만 피가 기본적으로 5억 그러는데 피 5억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정비구역 해제하더니 야 니네가 와서 유지보수 개량해서 써. 이 사업이 될까요? 택도 없어. 안 돼. 이거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에는 지금도 일부 남아있어요. 재건축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예요. 이건 많아요. 근데 이런 지역도 있어요. 어떤 지역 같더니 주변에 도로나 공원은 잘 돼 있어요. 도로는 잘 돼 있어요. 블록으로. 근데 거기에 있는 앞 주택들이나 건축물들이 낡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도로는 잘 돼 있어. 근데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이, 주로 건축물 어떤 거 있어요? 단독, 다세대, 다가구, 근생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이 낡았어요. 어쨌든 여기도 새로 건축물 짓고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재건축해야 돼요? 재개발해야 돼요? 재건축해야 돼요. 왜요? 재개발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열악해야 돼. 근데 기반시설 너무 좋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건축은 원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만들어질 때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두 개예요. 공동주택 재건축 우리 머릿속에 그냥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없어. 근데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때 전면 개정되면서 법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역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대안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안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개념적인 것만 할 거니까요. 머릿속에 연상하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데 얘는 그냥 가로로 도로나 이렇게 공원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여기서 정비사업을 하래요. 크게 하지 말래요. 처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만들면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래요.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래요. 10,000제곱미터는 머릿속에 잘 안 와요. 평수는 몇 평 돼요? 한 3,000평. 3,000평은 어느 정도 면적 오겠죠? 여기 강의장 여기 있는 데가 면적 얼마 될까요, 여기? 예? 예? 30평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거리 측정기가 지금 가방에 있던가 없던가 모르겠네. 있으면 제가 쉬는 시간에 재볼게요. 레이저 측정기 한번. 요거 한 22평? 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크게 3,000평 이하로 하래요.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래요.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래요. 혹시 이따 나중에 할 거지만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 받아야 되죠. 조합 설립 동의 몇 프로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조합 설립한 동의는 4분의 3이에요. 75%예요. 조합 설립, 정비 사업에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율이 4분의 3, 75%예요. 75% 동의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동의를 받으래요. 얼마큼요? 이만큼 받으래요. 이만큼 받으래요. 그리고 7층 이하로 지으래요.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 10분의 9가 어떻게 나와? 그래갖고 덱덱거렸더니 이제 개정했네요. 8로. 그리고 야 7층 지면 사업성이 나오냐 그랬더니 조례로 허용을 해주면 15층까지 해주겠대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네들은 출구 전략을 위해서 리먼 사태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대안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급조를 했어요. 너무 급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용성들이 없어요. 얘네들 우리가 공부하는 정비사업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질문은 말장난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중요해요. 혹시 정비사업이 뭐예요? 정비사업이 뭐예요?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장난같이 중요해요. 정비사업은 뭐예요? 정비구역에 사는 사업이에요. 정비구역은 뭐예요? 다시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은 뭐라 그랬어요? 정비구역에 사는 사업이라 했어요. 그럼 정비구역은 뭐예요?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비사업은 뭐예요? 정비구역에 사는 거예요. 정비구역은요? 정비사업 하려고 선 그어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정비사업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비구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정비구역도 아닌데 도장받으러 다니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하여튼간에 급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됐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비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뭐예요? 네, 정비구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을 얘기하는데 얘는 정비구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가로구역에 사는 사업이지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얘는 이 법에 있으면 안 돼요. 얘는 가로구역에 사는 거지 정비구역에 사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정비법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정비법 자체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왜? 정비법에 정비사업을 와야 되는데 정비사업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해야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하는 거지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 보니까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재정립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까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전면 개정을 했어요. 전면 개정. 다 뜯어 고쳤어요.